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러니까 메인 주제, 진짜 메인 주제입니다. 메인 주제인데 빈곤화를 강요하는 시스템 해체 출발점은 이 금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아무리 얘기해드려도 충분치가 않아서 이제 그러는데 먼저 시간이 꽤 지났네요. 1시간 벌써 반 정도 지났는데 1시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이 주제를 선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노통이 그랬잖아요. 역사는 진보한다는데 굉장히 더디게 진보한다 했잖아요. 저는 이 더딘 역사가 더디게 진보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더딘 역사가 더디게 진보하지만은 여기에 우리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된다. 왜? 우리 아이하고 저 같은 경우 선생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래야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 관점에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잡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이 특수부 검찰들을 가지고 양아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양아치.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러니까는 삶 속에서 접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깡패라는 용어예요. 깡패하고 양아치. 저희 어렸을 때는 깡패하고 양아치가 뉘앙스가 좀 달랐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깡패와 양아치의 차이는요. 적어도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스스로를 깡패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다움이 있었습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게 있었어. 저는 깡패하고 양아치의 차이가 뭐냐면요. 인간다움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 인간다움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맹자의 4단이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이런 게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저는 특히 수호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깡패와 양아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깡패와 양아치. 깡패들은요, 자기들이 가진 힘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갈취하고 그래서 자기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깡패들은요. 과거의 깡패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일종의 협객이라고도 불렸었습니다. 조선시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임꺽정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예? 임꺽정 같은. 예? 근데 양아치는 뭐냐면은 그냥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힘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갈취를 하죠. 힘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자기가 갈취를 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걸 강요를 하죠. 그런 점에서 쓰레기죠. 쓰레기입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입니다. 양아치는요. 그러니까 수호지심이 없지요. 정신의 성장이 퇴화된 사람입니다. 인간이라면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직 그러니까 학교도 진학하기 전에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예, 아직 그러니까 충분히 성장을 안 했으니까. 근데 사람은 성장을 하면서 수호지심을 다 갖게 되고요. 인간다움을 갖게 되죠. 네, 인간다움을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다움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양아치죠. 양아치인데 제가 이 깡패와 양아치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최근에 이성윤 검사라고 있죠. 그 문재인 때 중앙지검장을 했었나요? 하여간 지금도 무슨 말이고 검사장 이런 거 하고 있는가 본데 저는 검사장 이런 직책을 안 부릅니다. 그냥 검사면 검사, 검사도 다 그냥 검사인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교수사에서도 젊은 교수들 중에서는 어떤 보직을 맡고 있는 자기 선배 교수들에 대해서 학장님, 총장님 하면서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그 사람이 학장이나 총장이 성이 김 씨면은 김 교수, 이 씨면 이 교수 이렇게 그냥 불러요. 직책을 부르지 않습니다. 네? 직책을 부르지 않아요. 왜? 근본적으로 교수의 정체성은 그 직책이 아니거든요. 학장이나 총장이 직책이 아니거든요. 정체성은 교수거든요. 대학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서 그러니까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겁니다. 그렇죠? 검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여간 이성윤 검사가 오마이하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제 했던 표현이 화제가 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성윤 검사가 그랬죠. 소위 말해서 윤석열, 한동훈 이런 류의 검사들을 가지고 특수통 패거리라고 이렇게 아주 이 검사 안에서의 시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규정을 했다고 저는 봐요. 특수통 패거리.
특수통 패거리는 뭐냐면요. 수사하면서 뭐냐면 언론에다 흘리고 언론을 활용을 하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 출발부터가요. 그러니까 여론 재판하고 이제 그러니까 망신 주기 이렇게 하잖아요. 예? 언론을 활용하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 목표를 정하면은 끝까지 그러니까는 물고 늘어지죠. 예? 하나 대상을 딱 이걸 이제 사냥수사라고 합니다. 사냥수사요. 그러니까 표범이 그러니까는 사냥하듯이 그러니까는 하나 목표물을 딱 설정하려면은 끝까지 그러니까는 그 상대방을 그러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나올 때까지 자기들이 그러니까 수사가지고 이게 없으면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그러니까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하고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뭐 인권이고 뭐가 없는 거죠. 소위 말해서 먼지 털으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가지고 표범이 그러니까는 이 약한 동물들 사냥할 때 하는 표범이 사냥하듯이 무지막지하게 하는 사냥수사 이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특수통 패거리라고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특수통 패거리. 이 윤석열이 특수부 출신이잖아요. 특수부 출신이요. 그러니까 특수통 패거리들한테는 법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동원하는 수단이에요. 다른 이름의 폭력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자기 패거리들한테는 패거리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범죄자거나 중요한 범죄자거나 하더라도 적용을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 법을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의 대상으로 사냥의 대상으로 정한 대상을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아주 반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자신들한테만 필요할 때만 동원하니까 예?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이게 다른 이름의 폭력이잖아요. 이게 양아치하고 뭐가 틀립니까? 시장 통해서 그러니까 힘없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 자기들이 세운 규칙을 가지고 얼마씩 뜯어가는 이제니까 우리가 하는 이 시장통 양아치하고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시중에서는 이미 특수통 패거리를 양아치라고 부른 적이 오래됐죠. 양아치라고. 예? 본인들만 자기가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하고 앉았지만은 양아치죠. 양아치입니다. 깡패도 아니죠. 양아치예요. 제가 볼 땐 특수통 패거리들은. 그래서 이제 이성윤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검사 윤석열을 저는 뭐 한동훈한테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소위 우리 중2병이라는 거 있죠. 중2병이요. 근데 이것도 부잣집 중2병, 부잣집 중2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부잣집 중2 이게 윤석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성윤 검사가 아주 재밌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표현은 한동훈한테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뭐냐면요. 제가 그 민들레에다가 2주 전에 칼럼 쓸 때 우리나라 검사들, 정치 검사들은 자기들이 세속세계에 소위 말해서 제사장으로 착각을 하고 앉았다.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선과 악을 재단하는 존재인 거죠. 현실 세계에 선과 악을 재단하는 존재야. 자기들은 선과 악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들은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들을 정의의 그러니까 화신으로 생각하죠. 세상의 정의는 자기들만이 세울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이죠. 그게 더 이제 정치인으로 진화하면서 애국의식에 있어서도 내가 가진 애국의식이 진정한 애국의식이라는 지금 정의감과 애국의식이 과잉된 존재죠. 과잉된 검사가 바로 이 검사가 윤석열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하고 동일합니까? 검사 전두환이죠. 군인 전두환이 바로 그런 존재잖아요. 민주정의당인가요? 민정당을 만들면서도 자기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군인들이 세상의 정의는 자기들이 실천할 수 있어. 자기들이 힘을 사용하는 것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애국의식은 자기들이 가장 다른 집단들은 다 부패했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애국의식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야.
이게 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이렇게 됐죠. 예? 정의감과 애국의식이 과잉된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해외에서는 누굽니까요? 히틀러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검사 전두환, 검사 히틀러인 거예요. 예? 부잣집 중위가 아니라 예? 이 상태로 진화한 거죠. 진화한 거야. 검사 시절 때는 검사 윤석열은 현직 검사로 있을 때는 부잣집 중위가 맞아요. 맞았었어요. 예? 자기 멋대로 저기 해야만 돼. 속이 풀리는. 예? 통제가 안 되고 하는 이런 부잣집 중위였었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검사 전두환, 검사 히틀러죠. 자기만이 그러니까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애국을 위한 국가를 위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애국심이 부족하거나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자, 그런 점에서 이 윤석열은 그런 존재고요. 반면에 한동훈은 뭐냐면은 우리 흔히 이 부잣집 중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요. 부모 잘 맞는 것도 능력이다 생각하는 애들이죠. 부모 잘 맞는 것도 능력이다. 예? 자기 또래 친구들한테 예?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는 힘자랑을 하고 그러죠. 이번에 한동훈이 한번 봐보세요. MBC 기자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내뱉었습니까?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뱉었어요. 그런데 검사 한동훈이 대검에서 그러니까는 뭘 했으냐면 반부패 강력부장을 하면서 하던 시절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 있잖아요. 조민양의 당시에 학교생활 기록부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광덕 의원이 공개를 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 경찰에서 뭐냐면 통신영장 신청을 했죠. 검사들한테요. 근데 이게 주광덕 의원이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생활기록부 자료가 검찰들이 자기들이 압수수색하면서 얻은 그것을 흘린 거라고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었죠. 검찰들이. 그러다 보니까 검찰들이 뭐냐면 그 경찰들이 올린 통신영장 신청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요. 기각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조민양 조국 교수 집안을 수색했던 게 누굽니까? 대검이 진두지에 있었어요. 근데 대검에 있어서 그러한 이 소위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담당하는 데가 반부패 강력부였었죠. 특수통, 반부패 강력부. 여기에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한동훈이었었어요. 지가 할 때는 자기 조직이, 자기 패거리들이 할 때는,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쌩까 버리고 해도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러니까 소위 인사 청문회 하기 전에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걸 다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툭 집어가지고 소위 바이든 날리면 이거를 보도한 기자를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보복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요? MBC를 그러니까 꼭 집어가지고 한동훈은 이런 짓을 하는 애예요. 자기가 그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쌩까지요. 예? 그리고 거기에 무슨 그냥 뭐 변명이 이렇게 많아. 구질구질한 변명이. 예? 말도 안 되는 구질구질한 변명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 한동훈은 MBC 기자에 대해서 왜 압수수색을 했냐면서 내뱉은 변이 커다랗게 두 문장으로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억울하면 검사해. 이거예요. 예? 억울하면 검사해. 기자들이만 얘기해. 당신은 왜 그때 그거 안 했어? 조민양에 대해서 안 했어?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쌩까버리고, 예? 쌩까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수색하고 고소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전체 국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궤변을 늘어놓고 앉았거든요. 예? 늘어놓고 앉았죠. 그 사고 자의식이 뭐냐? 억울하면 검사해 이거예요. 억울하면 검사해. 예?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왜 일관되게 안 하냐면 억울하면 검사해 이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부잣집 중이죠. 중이병에 걸린 아이의 모습이죠. 한동훈은 뭐냐면은 그 중이라는 건 뭡니까? 부잣집 중이라는 것은 어른이 됐는데도 부잣집 중이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장이 멈춘 거죠. 성장이 멈춘 거야.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을 뭐냐면 자기 개인,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 양아치죠. 양아치잖아요. 양아치는 뭡니까? 몸은 성인이 됐어. 몸은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뭐냐면은 정신세계는 저 아이 때, 아장아장한 아이 때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예? 정신이 그러니까는 정신이 진화가 멈춘 거죠. 혹은 후퇴한 거죠. 쇠퇴한 거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과 금수를 구별하는 건 바로 뭡니까? 이 정신이잖아요. 정신이잖아요. 우리가 창피한 일을 하게 되면 수호지심을 다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능에는요. 불쌍한 사람 보게 되면 측은지심이 발휘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과 금수를 구별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특수통 이 패거리들한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그 정신이 그러니까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멈춰버리는 거죠. 그게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철부지 어른이 아니라 어른이 아니죠. 얘네들은 어른 철부지인 겁니다. 어른 철부지인 거야. 예? 성장이 멈춘 거죠. 정신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성윤 이 검사가 얘기했던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부잣집 중위, 예? 이런 표현이 저는 한동훈한테 딱 맞는 표현이라고 봐요. 윤석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검찰 조직을 그러니까는 정치에 이용을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사회 정의에 그러니까 자기만이 유일하게 사회 정의. 검사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만이 정의의 기준을 내세울 수 있고 자기들만이 그러니까 그 기준을 내세운 거에 기준해가지고 소위 이 판단을 할 수 있고 집행도 할 수 있고 법을. 예? 그러니까 세속세계에 제가 제사장이라고 표시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권력까지 장악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자기는 하는 것은 애국심에서 비롯돼서 하고 있는 거야. 예? 자기하고 반대가 된 사람들은 애국심이 부족한 사람들인 거지. 예? 그러니까 정의감과 애국심이 과잉된, 예? 이런 괴물들인 거죠. 괴물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 그게 바로 전두환, 히틀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검사 전두환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게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검사 전두환이나 검사 히틀러인 거예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부잣집 중위죠. 부잣집 중위. 소위 말해서 둘 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은 한동훈의 그러니까 미래인 거예요. 윤석열의 과거가 한동훈인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은 그들을 이성윤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특수통 패거리라고 한 거죠. 사실 양아치는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의 진화가 멈추어야만 양아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아치라면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수호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양아치는 그런 게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될 수,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다움을 유지를 하잖아요. 네? 측은지심, 수호지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양아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멈춘 거죠. 멈춘 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의 성장에서 멈춘 거야. 이 금수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특수통 패거리는 그냥 양아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특수통 패거리 1, 한동훈은 특수통 패거리 2, 또 그 밑에 있는 또 아무개는 또 특수통 패거리 3. 우리가 양아치들의 고유 이름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양아치 1, 2, 3, 4 이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인간일 때 차이가 있는 거죠. 인간일 때 차이가 있는 거죠. 금수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금수 1, 2 이거죠. 예? 우리가 부패 언론들이 조선일보 1, 조선일보 2 이런 것만 우리가 언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듯이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윤 검사가 이번에 표현한 것이 제가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빨리 야만적으로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잖아요. 예? 민주주의가 이렇게 빨리 후퇴하고 사회의 야만화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건 왜 그런 겁니까요? 이건 혐오와 분노의 토양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혐오.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소외와 배제가 구조화될 때. 제가
그 칼럼이나 이 최병원 TV에서 뭐랬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만큼 자산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없다.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도 자산의 증가 속도가 수십 배나 빠른 나라.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요, 경제학 책에서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든 다음에 그 소득 중에서 최소한의 소비를 하고 저축을 한 것이 쌓이게 되면 그게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득 증가보다 수십 배, 20배가 넘도록, 그러니까 20배가 넘는, 그러니까 자산 증가 속도가 있는 사회 속에서는 소득을 가지고 자산을 축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사회예요. 그럼 자산 축적에서 그러니까 소외되고 배제가 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상실감이 분노로 이제 나타나죠. 분노로요. 예? 나만 소외되고 나만 배제된, 예? 그걸 인해 가지고 굉장히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어떤 고립감도 느끼고 자기 자신만 피해를 본 것 같은, 실제로 피해도 있고 그러죠. 그런 분노하고 혐오가 그러니까는 형성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는요, 그건 바로 뭐예요? 경제적 양극화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 양극화로 연결돼집니다. 전문가들이 미국을 한번 연구해 보니까 미국 의회 상원 하원의 투표 행위를 보니까는 완전히 정치도 양극화돼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만 대변을 해. 그러니까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평행선을. 한쪽은 부유층만 대변하고, 한쪽은 그러니까 뭐 정반대는 그러니까 약자층만 대변하고. 그러니까 평행선이죠. 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는 건데, 정치 양극화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 이어진 건 왜 그럽니까? 정치인들이 그 대중들의 분노와 혐오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적 자원을 사유한 특권층 카르텔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혐오하는 그러니까 혐오감을 갖고 있는 대중들을 그러니까 파편화시키죠. 20대한테는 그러니까 페미니즘 가지고 파편화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60대 이상들한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빨갱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좌파, 좌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이제 파편화시키고, 그렇죠? 거기에 그러니까는 부패 언론들이 그러니까는 특권 측의 이데올로기를 그러니까 대중에게 길들이고 세뇌시키죠.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대중이 파편화되고 이렇게 상황 속에서 특권층 카르텔은 경제적 약자층들,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이유는 공적 자원을 사유화해가지고 자신의 사적인 축제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중은 그러니까는 갈수록 빈곤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왕조 말기 때마다 그렇게 됐듯이요. 공권력이 사유화됐을 때마다, 예? 항상 보게 되면은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잖아요. 토지가 집중되어지고 왕조 말기 때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일반 대중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죠. 생존 위기에 내몰립니다. 앞에서 한국 경제를 제가 쭉 봤듯이 빠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요? 한국 경제라는 걸 배에다 비유한다면 한국 경제의 효는 지금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선장이 잘못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잘못된 항해술을 갖고 있는 선장을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선장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빨리요. 선장을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교체 안 하고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방관하고 있다가 배가 점점 침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에서 탈출하려고 구명정 그러니까 몇 개 있는 구명정을 이용을 해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구명정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구명정을 옮겨 타려고 서로 이제 싸우지만은 결국은 구명정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은 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일부 사람들이 깨시민들만이 빨리 그러니까 선장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방관하고 있죠.
방관하고 있죠. 좀 나쁘게 표현하면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자기 삶이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공동체에 대한 어쨌든 간에 관심이 없죠.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죠. 답답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생긴 겁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왜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정치 혐오증을 갖고 있어요. 정치 혐오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치 혐오증이 왜 생긴 겁니까요? 이 특수충 패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요? 특수충 패거리들이 어떤 정치인에 대한 그러니까는 정보를 툭 흘리죠. 툭 던져주면은 부패 언론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사실을 그러니까 파악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그냥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냥 기사로 연일 막 쏟아내죠. 그러면 이 분위기를 그 다음에 이용을 해가지고, 여론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예? 특수통 패거리들이 뭐합니까? 영장 치고,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예? 그리고 또 기소를 하지요. 그 다음에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기소하고 재판받고 뭐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특수통 패거리하고 부패 언론의 콜라보, 연기였었죠. 같이 협업을 통한 어떤 연기였었죠. 이것만 남지요. 그렇죠? 그 속에서 뭐냐면은 국민들은 뭐냐면 정치 불신감이라는 것이 하나의 의식화되어 버리죠. 정치 불신감이 의식화되어 버리죠. 그러면서 흔히 하는 얘기가 그놈이야. 예? 이렇게 이제 취급하면서 정치를 외면을 하죠.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선장을 교체하려는 노력을 안 하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뭡니까? 배가 가라앉을 때 그 제한된 구명정을 가지고 악의 다툼을 벌이는 게 아닙니까? 악의 다툼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 특권층 카르텔, 거기에 전면에서 그것을 전면에서 그것을 지휘하는 게 이 특수통 패거리하고 부패 언론 아닙니까요? 네? 이들이 소위 말해서 혐오 바이러스를 가지고 불신과 냉소주의로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전환시키는 거 아닙니까? 소위 이게 소위면서 분할 지배 전략이잖아요. 파편화시키는 거죠, 대중을 파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대중이 파편화되면은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요? 이 특권층 카르텔 혹은 특수통 패거리들의 소위 폭력은 더 대담해지죠. 최근에 봐보세요. 최근에 윤석열 정권의 경찰의 폭력성이 진화하는 걸 봐보시죠. 더 대담해지잖아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노동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침소봉대하거나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일반 대중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에게 분노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먹잇감으로 이제 던지죠. 예? 맞아. 민주노총은 쟤네 기득권층이야.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기득권을 가져봤자 얼마나 대단한 기득권을 갖는다고 실질적인 거대한 거악은 외면을 하면서 자기가 분노를 표현하고 싶은 만만한 사람들의 그 대상을 던져주는 먹잇감에 막 이 분노를 감정적으로 배설을 하죠. 그렇죠? 이게 그 특권층 칼들이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원하는 거야. 그렇죠? 이 특권층 칼들, 부패 언론들은 그런 감정 배설에 그러니까 동참해주기만 바랄 뿐인 거죠. 그래서 파편화시키는 거죠. 파편화시키는 거야. 근데 이들이 거악에 대한 분노는 외면하고 노동자 죽이기에 막 동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동자는 자신도 노동자거든요. 자기 자신을 칼로 찌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칼로 찌른다는 걸 모르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진보는 굉장히 더딘 거예요. 역사의 진보는 더딘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잡은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들에게 혐오와 이들이 혐오와 분노를 갖게 해준 것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있어서는요. 이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이 갖고 있는 분노와 혐오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요? 이 불평등. 그 다음에 이들이 지속적으로 빈곤화해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여기서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